본 강좌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즈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온라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은 일상의 트랜잭션에 의해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을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많은 트랜잭션들을 짧은 응답 시간으로 처리하고 실제 현상에서 정확한 모델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응용에서 최신의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변동 요소가 복잡하게 관계되는 경영이나 정책 등의 분야에서 변동 요소의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모델을 사용한 모의 실험을 행하여 영향을 판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정형적일 때는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비정형적인 문제일 때는 분석을 통하여 각종 요인을 검토하고 요약, 제시해주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비즈니스 내에서 관리적인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컴퓨터화된 도구들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데이터 처리가 요구됩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성은 상호작용적이며 데이터를 검색하고 상이한 형식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원천 데이터, 즉 소스 데이터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축적되는 운영 데이터와 그와 연관된 외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통합 및 분석 데이터에 저장한 후 사용자 질의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경영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과는 다른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는 개발자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시스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분석하여 시스템을 설계한 다음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개발되며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 방식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평가하게 하여 새로운 요구와 문제점을 찾고 이들을 해결하면서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의 기초적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소규모 모형을 구축한 이후에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와 설계자는 작지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초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개발자는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시범을 보이고 사용자는 이를 사용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시스템 개발자는 사용자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프로토타입이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필요한 데이터 내역과 시스템 구조를 추가하고 변경하며 입출력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수정하고 또한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개발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비즈니스 데이터와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로 구성합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되며 데이터 분석과 질의에 최적이 되는 구조 운영 데이터를 변환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될 수 없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상황과 문제점들을 식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모델링하는 특별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과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추출한 유용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사용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데이터 웨어하우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웨어하우즈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웨어하우즈는 주제 지향적입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업무 처리 중심의 데이터로 구성된 반면 데이터 웨어하우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의사결정이 필요 없어도 업무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유지하게 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즈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만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의사 최고 결정자인 경영자나 데이터 분석가 등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주제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통합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 및 비교 작업을 지원합니다. 구조가 다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이름이나 혹은 타입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거나 타입이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내부적으로는 데이터가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저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이름이나 내용, 타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의 데이터만 유지를 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와 과거 데이터를 함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시점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유지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진을 찍어두는 스냅샷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저장하고 있는 각 시점의 데이터를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동시에 유지하는 이유는 데이터 간의 시간적인 관계나 동향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비소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추가 혹은 삭제, 수정 작업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검색 작업만 수행되는 읽기 전용의 데이터로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계획된 정책에 따라 정기적인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트랜잭션 단위로 변경 작업을 처리하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 작업 위주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발생할 염려가 없어 검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서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기준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랩은 1993년 에드가 F 커드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그는 올랩을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 형태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거래 처리를 넘어서서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올랩이란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며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므로 사용자가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랩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 BI,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접근, 수집, 보관, 분석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마트는 한두 개의 특별한 영역에 중점을 두어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이며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추출되어 특정 분석, 응용 프로그램 요구에 맞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는 트랜잭션 지향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계열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OLTP는 시스템이 사용자 요청에 즉각 반응하는 처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OLTP 시스템의 1차적인 목표는 현재 거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상용 트랜잭션 처리를 응용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랩은 저장 방식에 따라 종류가 구분됩니다. Molab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올랩 아키텍처입니다. 다차원 데이터 저장과 프로세싱에 MDB가 사용됩니다. 타 아키텍처에 비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과 프로세싱에 동일한 엔진이 사용됩니다. 릴레이셔널 올랩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올랩 아키텍처로서 관계형 데이터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연결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스크탑 올랩은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 및 프로세싱이 모두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타 올랩 제품에 비해 비교적 설치와 관리가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클라이언트로 이동하게 되어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올랩은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 공간으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약된 데이터나 관계식에 의해 새로 계산된 데이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상세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규칙이나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그에 대한 관계를 찾아내어 광맥을 찾아내듯이 정보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보의 발견이란 데이터의 고급 통계 분석과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유용한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이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보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의사결정에 적용함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일 거래 데이터,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혹은 각종 마케팅 활동의 고객 반응 데이터 등과 이외의 기타 외부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 가능한 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춰진 지식, 기대하지 못했던 경향 혹은 새로운 규칙들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백화점에서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요일 오전에는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가, 그리고 팔리는 상품들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등을 발견하고 이를 마케팅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의 필수 요소는 신뢰도가 높은 충분한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도가 높은 충분한 자료가 정확한 예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데이터 마이닝의 예견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기본 쿼리 및 보고 기술로 처리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몇 가지 주요 식별자로 표시되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 패턴 인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모델은 데이터 마이닝의 기초이며 자동 인식은 이러한 모델이 실행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모델은 확립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마이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링은 모든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둘째,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 예측입니다. 여러 데이터 마이닝 형식은 본질적으로 예측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교육 및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개인 소득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각 예측에는 예측이 실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어느 정도의 확률이 적용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예측 데이터 마이닝으로 규칙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결과를 암시하는 특정 조건입니다. 한 가지 규칙의 예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고 도시의 특정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이 해당 지역의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관련 지원 자료를 통해 제공됩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 비율이 이 규칙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룹화의 중점 두기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내에서 자연스러운 그룹화를 나타내는 데이터 마이닝 형식도 있습니다. 특정 모델은 좋은 운전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렌트하는 특정 소득 범위 내에 인구 집단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회사뿐 아니고 렌탈 에이전시, 차를 렌탈하는 렌탈 에이전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는 분석 기법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산 규칙 분석에는 Association Rules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Association Rules는 대규모의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유용한 연관성과 상관관계를 찾는 기법입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유용한 규칙을 찾아내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함께 구매하는 상품의 조합이나 서비스 패턴을 발견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여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감자칩을 구입하는 고객의 40%는 콜라도 함께 구매하게 된다. 목요일 저녁 맥주 구입 고객의 30%는 기저귀도 함께 구입한다. 와 같은 연관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확률값을 보고 제일 높은 확률값을 놓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관규칙 분석의 다른 분석으로 시퀀셜 패턴 룰스가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이나 거래가 순서를 갖고 일어나는 규칙을 발견하는 분석 기법을 말합니다. 순서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상품 A와 함께 구매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면서 쿠폰이나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상품을 함께 진열하여 구매를 활성화시키고 고객의 움직임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소시에이션 룰스는 하나의 장바구니에 무엇이 같이 담겨 있느냐가 중점으로 보는 것이고, 시퀀셜 패턴 룰스는 어떠한 순서로 장바구니에 담는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집단 혹은 범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데이터의 경우 주어진 관측값을 사용하여 전체를 몇 개의 유사한 집단으로 그룹화하여 각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모집단을 미리 정의되지 않은 부분 집합으로 분류합니다. 클러스터링이 끝난 후에야 그룹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개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행합니다. 군집 분석의 방법으로는 계층 방법, K-민스 군집 분석이 있고, 비계층적 방법으로는 병합적인 방법, 분할적인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분석에는 의사결정 나무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즉 트리 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을 의미합니다. 노드와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노드는 변수를 의미하는데 마지막 노드는 결과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분류를 구분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이 트리 형태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트리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며, 마지막 노드에 도착하면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가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기법입니다. 군집 분석과 분류의 차이는, 분류는 그룹의 수와 특성이 미리 정해져 있지만 군집의 경우 그룹의 수와 특성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분석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고하는 방식을 컴퓨터에서도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인간 두뇌 구조와 유사한 지도 학습 방법을 수행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뇌신경망의 원리를 이용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 문제 해결을 하며 학습을 통하여 데이터들 간의 패턴 혹은 관계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크게 세 부분 레이어,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구분하게 됩니다. 각 노드들 간의 연결 강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학습 과정은 이 연결 강도, 즉 웨이트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즈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